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이슈, 자사주 매입 이슈로 좀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했죠. 외신에서 아시아 증시 상승의 모멘텀으로까지 말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10조 원 자사주 매수 이슈는 굉장히 좀 시장의 핫한 이슈였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조 원 중에서 3조 원을 바로 집행을 하고 그 3조 원을 바로 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발표한 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고 또한 여기서 이제 현대차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되어 있고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르면서 현대차까지 좀 급등을 했어요. 현기차, 기아차도 급등을 하고 5% 넘게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증시 이제 금융당국에서 또 부양책에 나서겠다. 3천억을 갖다가 2천억 규모의 밸류업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해서 집행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재가 많이 좀 작용을 했고요. 가장 큰 호재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으로 빠졌고요. 달러 환산으로 하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지금 1,400원대니까. 달러 환산으로 하면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빠져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박앤셀 구간에 돌입을 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는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하면서 1,400원 넘어가면서 구두 개입을 했죠. 1,395원 1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주식시장에서 대책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트리거가 돼서 오늘 삼성전자가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현기차 이 주식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줬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가 장중에 5% 넘게 빠졌다가 이제 3.65%로 마감했는데 이 블랙엘 설계 결함, 엔비디아의 블랙엘 설계 결함이 이 과도한 열이 발생해서 설계 결함 때문에 갖고 좀 출시가 늦어진다. 그런 소식이 장 전에 전해지면서 하이닉스는 맥을 못 쳤죠. 그리고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HBM 관련 반도체들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HBM 반도체들 많이 급락하고,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는 굉장히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반도체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이건 삼성전자의 착시 효과죠.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거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으로는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2차전지가 쉬면서 바이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렸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차익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그동안 또 많이 빠졌던 2차전지.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IRA 법안을 폐기한다고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나왔죠. 내용이 나오면서 그냥 2차전지 섹터가 거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은 IRA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요, 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합니다. 과반수가 아니에요. 51표가 과반수인데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에 가까운 60표가 필요합니다. 어떤 법안을 폐기하려면은. 그냥 만들었지만 폐기하기는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뭐 탄핵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일반 장관 탄핵하려면 2분의 1만 필요한데 대통령 탄핵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꾸 법안을 어떤 시행되는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이 확보한 표는 부통령까지 포함해서 53표예요. 민주당에서 7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7표를 갖고 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IRA 법안의 이 수혜보는 70% 이상이 공화당 강세 지역이고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주말 동안에 지난 주말 금요일날 무지막지하게 폭락이 났는데 주말을 지나면서 이 IRA 법안은 폐기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60표를 상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잖아요 지금. 결국 민주당에서 7표가 넘어야 되는데 7표가 민주당에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낙폭과되고 폐기하는 수준의 주가 수준이다. 이래서 오늘 굉장히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칩스법 마찬가지 칩스법도 폐기하려면 3분의 2 60표가 필요합니다. 상원에서.
그러면 다음 반도체도 대표적인 이 트럼프 피해주로, 피해 섹터로 분류가 됐으니까 오늘 그 트럼프 피해 섹터인 2차전지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섹터로는 이번 주 내로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주가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외바닥입니다. 저점은 외바닥으로 확인했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이고요. 바닥일 확률 한 70% 이상 정도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했다가 기간 조정하고 다시 상승할 것인지, 이게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W자 반등을 할지 S자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니은자 반등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홀딩 관점에서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 지수를 확인하고 이번 주 내로는 대부분 주가 지수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거로 보여요. 이번 주 내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쌍바닥인지 아니면은 추세인지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내로 관망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도나 이런 거는 아무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주 오늘 하루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시장은 지금 좀 긍정적으로 와요. 삼성전자 이 3조 원 자사주 매입 이슈가 현대차까지 옮겨붙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이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 이 반도체 법안, 이 바이오 법안, 이게 폐기가 사실적 불가능하다. 이거는 시장에서 공감대가 오늘 좀 형성이 됐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